근데 이런 거를 미리 우와, 뭐야 이거 이과야? 막 이러면서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리트 시험을 보면서 문과, 이과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험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24년 언어이해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있던 분야는 사회였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철학, 과학 막 이런 것보다는 사회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 친숙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사회과학은 굉장히 변화가 많아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좀 마음이 편한 데가 없다. 그래서 10개가 너무 빡빡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시험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7번부터 9번, 이 투표율에 대한 이 정치학 지문이었어요. 이제까지 사회과학에서는 철학적 방향의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를테면 민주주의론이라든가 아니면 정당 이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정치적 선택에 대한 비교 정치 이런 계열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경제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 사적인 차원에서의 논쟁 이런 식으로 좀 굵직한 흐름을 묻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개론 수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교과서 안에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주제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를 보면 투표 참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투표 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거를 비용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을 구성을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업, 자, 비용에 대한 얘기하면서 니은, 디귿, 밑줄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항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현상은 경제학적, 아니라 정치학적 현상이 투표인데 이걸 접근을 하는 방향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9번 문제 살펴보게 되면 9번 문제는 수식까지 등장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시험지는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이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계량적인 방향을 사용을 해서 현상을 분석을 한 그런 구성인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깜짝 놀란 거죠. 9번 문제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있잖아 살면서 이게 웬만하면 수학은 좀 피하고 싶었어. 근데 이게 리트를 봐야 되는데 어머 수식이 나왔어. 이렇게 되면 이게 보기 추론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이리로 딱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뭔가 부담이 느껴지는데 그게 수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라는 거를 확인을 한 순간 전이상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연습이 된 기존의 이제 습관이 버리자 뭐 이런 거 가게 된다고 하면 2024년은 어땠다고요? 그래, 그렇게 버리면 10지문 중에 4지문을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9번 문제 사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풀어보게 되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 지문에 담겨 있는 논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모형을 하나를 던져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차근차근 들어가서 보면 날씨가 맑을 때와 비가 올 때 받을 수 있는 자, 얘네는 R은 보상. 자, 그리고 B는 benefit, 혜택. 그 혜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더하기 만족감. 혜택과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항목,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기 DC, OC의 경우에는 DC는 직접 비용, 그리고 OC는 기회 비용. 이 지문 안에서 직접 비용,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나와요. 그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걸로 지문에 사실 이게 다 나온 얘기거든. 지문에서 길게 설명한 얘기를 이렇게 수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면 논리가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새로운 얘기가 된 게 아니라 논리를 지문의 출제자가
자기 언어로 아주 콤팩트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맑았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 자, 비가 왔을 때 수익과 비용인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맑음에서 비를 빼게 된다고 하면 그냥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가 전부 이 거둘 수 있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날아가고 자, 얘하고 얘가 남아.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DC는 DC끼리, OC는 OC끼리 묶게 되면 DCB 여기 빼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기 맑음, OCB 빼기 맑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시 묶어줄 수 있다. 그냥 단순한 수식적 처리였던 거예요. 얘네를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 그치, 이거는 지금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보상의 차이를 직접 비용은 직접 비용끼리 그리고 기회비용은 기회비용끼리 묶어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기호가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만 딱 갖다 묶어놓고 보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얘가 다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우와 뭐야 이거 이과야? 막 이러면서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리트 시험을 보면서 문과, 이과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험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회면은 문과잖아. 그런데 저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과 같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회과학은 연구로 들어가면 사실 대부분 계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량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우리한테는 왜 이게 교과서가 아니야 라고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현실의 세계에서 연구자들은 이론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론을 스스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맨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언어이해는 굉장히 현실에서 사용을 하는 텍스트를 여러분의 시험의 주제로 던지기 위해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로 구현이 되는 게 이런 패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과, 이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을 하는 건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이제 과학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이 그림이나 표, 그래프를 활용을 하는 문항은 이제 우리는 수식이 등장한 9번을 대표 문항으로 보았는데 여러 개의 미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시각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당혹스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유형들이 변별력을 확실하게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맞추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언어이해에서 되게 유리해지는 거야. 굉장히 심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시키는 걸 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제자들 중에서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점수 나왔던 친구들이 정말 입을 저와 공통으로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리 노트가 진짜 실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 두 번째,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찾으라고 하는 거 찾고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보가 넘쳐도 정신 붙들고 집중하니까 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견디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